처음에는 안 보였던 어떤 덩어리가 보이고 또 만져지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피지샘 증식증을 정말 치료를 잘 해보려고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선복입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본인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선생님, 제가 얼굴에 사마귀 비립종을 제거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그 다른 진단 중 하나인 피지샘 증식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근데 원장님, 오늘 주제 피지샘 증식증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생소한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얼굴에 이제 기름기가 끼잖아요. 윤기를 나기도 하고 또 너무 많으면 광이 너무 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피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지는 우리가 피부에 있는 피지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고, 이 피지샘은 평소에 눈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20대 중반부터 보면요, 피지샘이 조금씩 커져서 처음에는 안 보였던 어떤 덩어리가 보이고 또 만져지기까지 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피지샘 증식증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비립종으로 찾아오거나 네네. 좁쌀이 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랑은 전혀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르고요. 비립종은 피부 겉에 조금씩 생기는 낭종이고, 사마귀는 피부에 사마귀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생기는 질환이고, 우리가 오늘 주제인 피지샘 증식증은 정상적인 피지샘이 증식해서 생긴 거니까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사진을 보시면 주변에 정상 피부색과 다르게 하얗고 노랗게 튀어나온 것이 보이죠? 이게 바로 피지샘이 정상 크기의 30에서 50배의 크기로 커진 것입니다. 50배요? 근데 그게 일반인 저로서는 이게 30배가 커진지 50배가 커진지 구분할 수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이 원장님 혹시 진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네, 전형적인 피지샘 증식증은 육안으로 봐도 다 알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더모스코피 확대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피부과 전문의를 이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배우는 곳인데, 이 확대경으로 보면 자칫 비립종이나 사마귀처럼 보이는 병변들도 피지샘 증식증으로 조직 검사 없이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럼 피지샘 증식증도 피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여드름처럼 그냥 짜면 안 돼요? 절대 짜면 안 되고요. 진료실에서 보면 여드름인 줄 알고 무리하게 짜다가 오히려 흉터를 만들거나 염증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피지샘 증식증의 피지는 생각보다 피부 깊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또는 압출기로 물리적으로 꽉 짠다고 해서도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피지샘 증식증이 개수가 많아지고 튀어나오게 되면 육안으로 잘 보이겠죠? 비립종 사마귀도 튀어나와서 뭔가 인상을 영향을 주니까 치료하는 것처럼 피지샘 증식증도 치료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원장님, 제가 피지샘 증식증을 치료하고 싶은데 혹시 연고나 먹는 약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 치료 경험과 여러 가지 치료 근거로 말씀드려 봤을 때 이 피지샘 증식증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연고는 아직까지는 출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연고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제가 피지샘 증식증을 정말 치료를 잘 해보려고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피부를 박피하는 CO2 레이저나 어분약 레이저로 피부를 벗겨내고 또 깎아내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피지샘 증식증을 치료하기에는 아그네스 고주파가 제일 치료 효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아까 제가 피지샘 증식증은 겉으로 튀어나오기는 했지만 피부 안쪽으로 굉장히 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깊은 것을 치료한다고 CO2 레이저나 어분약 레이저로 피부를 박피한다. 이 경우에는 피지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피부에 손상받지 않아도 되는 콜라겐이나 겉에 피부까지 같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흉터가 남을 수 있고 또 이 회복되는 기간, 그러니까 진물도 많이 나고 딱지도 많이 생기고 재생 테이프도 오래 붙여야 하고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그네스 고주파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제 사진처럼 아그네스 고주파는 이 아주 얇은 바늘을 이용을 하거든요. 이 얇은 바늘의 특징이 이제 피지섬에만 딱 집어넣은 다음에 고주파를 하면 피지샘만 특징적으로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 외에 있는 정상 피부나 콜라겐들은 에너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리하게 박피를 하지 않아도 선택적으로 피지샘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흉터의 확률도 낮고 관리의 어려움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국 깊숙이 주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자국은 안 생기는지, 이거 한 번만 시술을 받아도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아그네스 고주파를 하면 그곳에 고주파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모기 물리듯이 붉어지고 살짝 붓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물이나 딱지 같은 게 거의 없어서 재생 테이프도 붙이지 않으셔도 되고 연고만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샘 증식증의 이제 치료 횟수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살짝 비칠 정도로 얕다고 하면 한 번만 해도 사라지는데요. 만약에 만져지거나 튀어나올 정도면 2달 간격으로 2회, 3회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피지샘 증식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치 사마귀 같기도 하고 비립종 같기도 하고 진단이 어려워서 치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얼굴에 잘 없어지지 않는 뭔가 튀어나온 병변이 있는데 또 피지샘 증식증 같다 하신 경우에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셔서 맞춤 치료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